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라향가 헌화가를 가지고 찾아뵈었습니다. 저희가 타미를 공부하기 전에 2011년에 강기룡 교수님을 찾아뵙고 조언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강기룡 교수님께서 신라향가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인도 남부의 드라비다어족의 어휘를 원용해야만 향가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2004년에 이 책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향가 신해독 연구, 신해독, 향가를 새롭게 해독하기 위한 연구소다라는 걸로 쓰셨는데, 이 책에서 강기룡 교수님께서는 향가를 해독하는 데 있어서 인도 드라비다어의 어휘들을 제구하셨습니다. 저도 오늘 신라향가 헌화가를 말씀드리는데 강기룡 교수님의 이론을 그대로 반영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두 개 또는 두세 개 정도 추가적인 어휘에 있어서 제 생각을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화가는 대체로 다 아실 겁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그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헌화가의 그 맥락, 그 전후 내용을 알 수 있는 그 맥락을 한번 말씀드린 다음에 헌화가를 직접 들어가서 한 단어 한 단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신라 성덕왕 때 강릉 태수로 가는 순정공이 이제 부임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의 부인 수로 부인과 이제 수해군들이 함께 가고 있었죠. 이제 가다가 뭐 식사참인지 아니면 참을 드시려고 했든지 이제 바위산이 있는 그 곁에 이제 자리를 잡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바위산 그 벼랑 절벽에 이제 꽃이 피어 있었던 거죠. 뭐 진달래인지 철쭉인지 피어 있었으니까 이제 수로분이 보기 굉장히 예쁘니까 그 수행원들한테 저 바위에 있는 꽃을 좀 꺾어 달 수 있겠느냐라고 하니까 그 수행원들이 저 벼랑은 사람들이 올라가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꺾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마침 그 곁을 지나가던, 암소를 끌고 지나가던 늙은 노인이 있었습니다. 꽃을 꺾어다 바치면서 이 헌화가를 불렀다는 거죠. 이 강기룡 교수님께서도 이 책 속에서 9개의 해석을 예를 들어 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참고하고 있는 것이 2012년도에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라는 곳에서 편집해 놓은 그 향가 연구서가 그 2012년에 나온 그게서도 11개의 해석이 존재합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향가 해석에 있어서는 뭐 정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약간씩 다르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헌화가의 전체 내용에 있어서는 향가 중에서는 그나마 대동소이하다고 합니다. 자, 이런 향가 헌화가 속에서 과연 드라비다어를 몇 개나 우리가 대응시킬 수 있는지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자를 얘기하고 그 한자에 대한 분석은 생략한 다음에 그냥 우리 현대말로 고쳐서 대체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화가 맨 첫 단어가 이제 자포, 그래서 자주색 자에 배포 또는 보시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래서 보시보로 한다면 이게 자보가 되는 거죠. 자보. 근데 이제 강기룡 교수님께서는 이것을 타밀어의 세뿌는 이제 세뿌 또는 제뿌가 되는데, 이것이 빨강이라는 명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역시 칼그랜도 이 자주색 자를 세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이 자보와 그 다음에 타밀어 세뿌 또는 제뿌와 굉장히 유사하다. 이 자보는 말 그대로 뭐 붉은 빛 또는 붉은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주색 자 또는 붉은 자자니까. 그 다음 단어가 이제 바위암자의 어조사 호인데, 바위암, 바위, 그 다음에 호는 이두에서는 오로 읽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위의 바와 그 다음에 호의 오, 바오, 이건 바위죠, 바위. 이 바위인데, 이 바위 역시 인도 드라비다어의 타밀어에서 바라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바오와 바라이가 유사하다. 역시 대응시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변에 발할 히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변. 그래서 가의 이제 훈 부분, 뜻 부분과 그 다음에 발할 히니까 이 히의 음 부분. 그래서 조사는 이제 음 부분을 따왔거든요. 이도에서. 그래서 가에 이런 말이죠. 가에.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가에. 근데 이제 강기룡 교수님은 언급 안 하셨는데, 드라비다의 타밀어 중에 이제 이 끝에 부분, 이 가를 나타내는 말 중에 가라이가 있습니다. 역시 가라이. 그래서 가와 가라이. 그래서 유사하다. 제가 한번 추가시켜 보는 말이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단어 다시 한번 보면, 붉은 바위 가에 이렇게 되겠죠. 그죠? 붉은 바위 가에. 그러니까 붉은 바위 옆에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잡을집 소리음 어조사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음이 이제 여기 좀 해석이 약간 어려운데 현대어로 하면 그냥 잡고 있는이 됩니다. 뭐 조금 그 전 단계 잡으몬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 니은이 이제 형용사형을 나타내는 뭐 그 어미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잡고 있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손수가 나오죠. 손수는 말 그대로 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 다시 한번 보면 붉은 바위 옆에 잡고 있는 손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모우가 나오죠. 모우. 어미모. 그 다음에 소우자죠. 근데 어미모 역시 이제 가족과 가족 호칭에 있어서도 드라비다어와 한국어는 유사한 굉장히 많죠. 그 중에 엄마, 안마 똑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우가 있는데 소인데 타밀에서 소는 파수가 됩니다. 파수. 그래서 소와 수도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어미모에서의 안마는 제가 한번 붙여본 거고요. 그 다음에 파수의 소도 비슷하다. 저것도 제가 한번 추가시켜 본 말입니다. 뭐 이렇게 보면 자연 생물, 동물 이런 것들도 유사한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겠다. 드라비다어와 우리말과.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자가 방교견입니다. 방고견, 노을방자죠. 그래서 방교견 우리말로 하면 놓게 하시고 이런 말.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시 한번 한자를 정리해 보면 붉은 바위 곁에 바위 옆에 잡고 있는 손 놓게 하시고 이렇게. 이게 지금 향가니까 노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래가 산문처럼 그대로 시계열대로 서술한 게 아니고 약간은 앞뒤 순서를 좀 바꿔서 리듬과 그 다음에 긴장감을 조금 배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고자 하는 말. 저한테 저 바위 옆에다가 잡고 있는 손, 무슨 잡고 있는 손이야? 어미소. 어미소니까 이제 암소가 되겠죠? 어미소니까. 암소를 잡고 있는 손, 암소를 놓게 하시고, 이렇게. 허락이 있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늙은 노인하고, 그 다음에, 태수와 태수 부인이니까 신분의 차이도 있고, 그분들이 이제 태수와 태수 부인, 수로 부인이 허락을 안 하면 소를 그 바위가에다 뭐 잡아 매놓고 단 다음에 꽃을 꺾어 가려고 한다면 그들이 허락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잡고 있는 손, 어미 소를 놓게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그림을 그려보면, 늙은이가 이제 암소를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꽃을 꺾어주려면 암소를 바위 곁에다가 이렇게 매놓던지 잡아놓던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제 그 사람들이 쉬고 있는 순정공과 수로부인이 쉬고 있는 곁이니까 허락을 맡아 암수 좀 옆에다 놓고 올라갔다 꺾어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허락을 맡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암소를 잡고 있는 손을 이렇게 놓게 하시고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힐. 그래서 나오자의 소리 울릴 힐이죠. 그래서 소리 울릴 힐. 나오자의 소리 울릴 힐.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소리 울릴 힐은 대격조사, 즉 목적격 조사죠. 나를 이라는 말이에요. 나를. 그 다음에 불유 있어요. 그래서 안 입을 자에 깨우칠 유자인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말 현대어로 하면 아니라는 말이죠. 아니. 그 다음에 부끄러워할 참
소리 울릴 힐, 그 다음에 너희, 그 다음에 줄사, 무리 등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현대어로 하면 부끄러워하다 이 말이죠. 근데 앞에 아니가 있죠. 아니 부끄러워하신다면 뭐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리 등자를 뭐 조건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해석하면 또 여기까지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뭐야, 붉은 바위 옆에 어떻게 돼요? 잡고 있는 손, 그 다음에 암소, 잡고 있는 손, 암소 놓게 하시면, 놓게 해주시면, 이 말이죠. 놓게 해주시면. 그러니까, 암소를 잡고 있는데, 암소 잡고 있는 손 놓게 해주시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잡고 있는 손, 암소 놓게 해주시면, 이렇게 도치를 시킨 것 같아요, 내용을. 이러므로 해서 뭐 음률이라든가, 또는 뭐 긴장감을 약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를 아니 부끄러워 하신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나를 아니 부끄러워 하신다면. 그 다음에 이제 꽃화자에 소리 울리힐 역시 그러니까 꽃을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꺾을절 꾸짖을칠, 그 다음에 오를가 이것을 현대말로 하면 꺾어 이런 말이에요. 꺾어. 그 다음에 바치런 또는 드리런 부르로, 그 다음에 이칠이, 그 다음에 소리음 같을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냥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를 안 하고 잠깐 들어갔는데, 나오자의 소리 울리를 나를 있죠. 나와 나는 역시 틀림없이 인도 남부의 드라비다어와 연결시킬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역시 니나 너도, 니도 역시 이쪽 남부 드라비다어와 바로 인칭대명사에 대응을 시킬 수 있겠다. 자,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부끄러워할 참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참 이게 나오는데, 부끄럽다라는 말과 대응될 수 있는 타밀어가 또 있습니다. 이게 비슷한데, 북구의 초성이 다 비읍과 쌍기읍이잖아요. 핵심 초성이. 근데 타밀어에도 이 부끄러움이라는 말이 웻감이 됩니다. 웻감. 그래서 웻에 비읍 초성이 있고 감에 쌍기읍 초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웻감이 부끄러움이거든요. 명사거든요. 부끄럽다는 형용사지만 우리말에서는, 타밀어에서는 웻감이 명사다. 그래서 이것도 대응시킬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건 한번 추가해 본 말입니다. 자, 이렇게 쭉 다 전체적으로 보면 헌화가 한 수에 있어서도, 자, 뭐가 나왔습니까? 자보, 그 다음에 타밀어의 세뿌, 그죠? 붉은색, 빨강이라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바오, 바윗, 그 다음에 타밀어의 바라이, 바라이가 되고, 그 다음에 가변에서 그래서 타밀어의 가라이, 그 다음에 어미모에서 어미, 엄마, 안마, 그 다음에 소, 파수 이렇게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나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나오, 타밀어의 니, 인칭대명사의 대응 또는 일치. 자, 그 다음에 우리말의 부끄럽다와 타밀어의 웻감 대응될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향과 헌화가 한 수에서도 우리가 7개의 대응 어휘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강기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즉 신라 향가를 해독하는 데 있어서 인도 남부의 드라비다어의 원흉 없이는 완벽한 해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인도 남부의 드라비다어를 원흉할 때만이 향가를 완벽하게 해독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가설을 저는 적극 지지하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